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구실 안전관리사 강의를 맡고 있는 김찬양입니다. 네, 연구실 안전관리사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자격증일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볼 자격증인데 제가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2020년 6월에 연구실 안전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신설된 자격증이고요. 자,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자, 우리가 연구실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연구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자, 연구실에서 A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또 B 프로젝트, C 프로젝트로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사용하는 물질들, 그리고 연구하는 대상도 바뀔 수 있고 장비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할 이 연구 환경이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연구실은 아주 복잡 다양해요. 같은 건물에 있는 연구실끼리도 여기는 유기연구실, 여기는 뭐 무기연구실 이런 식으로 각 연구실도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연구실을 하나로 규정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연구실에서는 예측 불가한 다양한 유해인자들이 있어요. 자, 우리 연구실에서 A 물질과 B 물질을 사용한다. 그래서 A 물질과 B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더라도 공기 중에서 A 물질과 B 물질이 합쳐져서 C 물질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됐는데 그게 또 우리 몸에 또 발암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유해인자들도 실험실에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꾸준히 증가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자, 요즘에 기업체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R&D 예산을 늘리고 있어요. R&D 예산을 늘리면서 이 R&D 하는 그러니까 연구활동 종사자도 더 많이 채용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연구실의 안전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구실을 총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연구실 맞춤형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전문가가 누가 될까요? 네, 연구실 안전관리사가 그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겠죠. 예,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의 직무를 보시면요. 연구시설, 장비, 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고요. 연구실 내의 유해인자에 관한 취급관리, 기술적 지도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와 연구실 환경 개선을 지도를 할 수 있고요. 연구실 사고 대응, 사후 관리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도 실시를 하고 지도할 수 있고요. 연구실 활동 종사자에게 안전 교육을 또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지도 등등 이런 역할들을 연구실 안전관리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럼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 취득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실게요. 자, 우선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아직 한 번도 보지 않은 시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올해 4월에 이제 시험 공고가 나올 거예요. 언제 1차 시험인지, 언제 2차 시험인지 이제 시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4월에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일정 안으로는 1차 시험은 7월에 할 예정이고 이제 1차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 한해서 2차 시험을 진행을 할 건데 2차 시험은 11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연구실 안전법에서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한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1년에 시험을 몇 번 볼지 모르겠는데 한 번 이상은 실시할 이제 자격이에요. 자,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그럼 누가 응시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안전관리 분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할 수 있는데요. 기사 이상의 취득 자격을 갖고 계시던가 아니면 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하시고서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으시던가 아니면 기능사 자격 취득하시고 안전업무 경력 3년 이상 있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안전 관련 학과 나오신 분들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거나 아니면 3년제 대학 졸업하고 안전 업무 경력 1년 이상 있으시던가 2년제 대학 졸업하시고 안전 업무 경력 2년 이상 있으시면 또 이 응시 자격이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공계 학과 분들도 응시를 하실 수 있는데요.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거나 4년제 대학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시고 안전 업무 경력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응시 자격 확인하셔서 나 응시할 수 있네 하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네, 연구실 안전관리사 시험 과목을 보실게요. 자,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다 했잖아요. 처음에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총 7개의 과목이 있는데요. 이 7개의 과목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시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꽈락 점수가 있어요.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은 맞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7가지 과목이 있는데 한 과목 빼고 다 100점이에요. 근데 한 과목이 만약에 35점이라면 이 꽈락 때문에 이 1차 시험은 탈락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소 40점 이상은 만들어 주시고 전체 평균은 60점 이상 돼야 합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과목은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이에요. 그래서 연구실 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나올 거고요. 이 두 번째 과목은 연구실 안전관리 이론 및 체계. 세 번째는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네 번째 기계물리 안전관리, 다섯 번째 생물 안전관리, 여섯 번째 전기소방 안전관리, 일곱 번째는 연구활동 종사자 보건위생관리 및 인간공학적 안전관리 해서 연구실 안전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 시험에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차 시험을 통과를 하면 이제 2차 시험을 보시겠죠? 2차 시험의 내용은 주관식과 서술형으로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60점 이상일 때 합격이십니다. 자, 이 과목은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라고 쓰여 있지만 앞에 1차 시험 이 내용의 토대로 시험을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를 따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진로가 나가는지 궁금하시죠? 대학 연구기관 등에 취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로 선임이 되실 수 있어요. 아니면 법정 안전교육 강사로 활동하실 수도 있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 인력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취업 안 하셔도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도 취업하실 수 있죠. 자, 연구실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 있어요. 이 대행해주는 기관에 연구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기술 인력으로 취업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턴트나 인증심사위원으로도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 수행기관,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연구 인력으로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취업하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를 미래유망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연구실 안전관리사에 대한 그런 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왜냐면 우선 연구실 안전사고라는 것은 다른 사고랑 비교했을 때 이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난 그 부분만 우리가 피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 사고가 터지면 그동안 연구했던 그 흔적들, 활동들, 그 내용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죠. 그것도 그렇고 연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석사, 박사, 굉장한 고급 인력들이죠. 그 고급 인력들이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연구하는데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연구는 또 몇 년 동안 쌓아올린 그런 기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 말고도 간접적인 피해도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생각하기도 정말 엄청나게 큰 피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실 안전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이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조심해서 될 게 아니라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예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 관련된 법이 계속 재개정되고 새로 생기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 관련된 법들이 너무 종류도 많고 지켜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것도 그렇고 국민안전의식도 증가함에 따라서 이 안전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범위도 다 채우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상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전점검 대상 기관에 대비해서 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태예요. 안전점검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매년 뭐 얼마큼 실시해야 되는지 주기도 있고 반드시 법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관리사를 취득을 하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체에서 정말 환영을 하겠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자부심 있는 직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연구실 그리고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잖아요. 굉장히 자부심 있는 업무죠. 그리고 이 안전을 지키는 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나의 안전 관련된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전문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구실 안전관리사를 딸까 말까 이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인력으로 난 전문가로서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험에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기출문제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시대에듀와 함께 하시면서 연구실 안전관리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면서 바로 빠르게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